같아요. 만약에 여기서 레벨이 좀 더 올라간다. 수익 실현은 아주 조금 할 거고, 그럼 그거는 보험처럼 이제 들어놓는 거죠. 우리나라에 있는 주식 투자자들 중에서 그런 판단이 가능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추가적인 수익률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분은 5%가 안 돼요. 결론은 그거예요. 내가 샀던 가격보다. 오늘은 실패를 극복하는 주식 투자의 저자이신 여신욱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 서귀포에서 투자를 하면서 책을 쓰고 그렇게 살고 있는 여신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디자이너 대기업에서도 활동하시다가 이제 네. 파이어 하셔가지고 이제 제주도에 정착하셔서 지난달에 또 이제 출산도 하시고. 네. 예. 출산 이후는 제 삶이 시작되는 것 같아서. 그렇죠. 네, 이미 이제 자녀가 있으시니까 이따가 또 좀 여쭤볼 게 많은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기쁜 소식과 함께 이 코스피 지수도 네. 날아가서요. 그러게요. 딱 너무 기분이 좋은데요. 좀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네. 요즘 오늘 너무 분위기가 좋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좋게 보죠. 근데 네. 제가 항상 그랬던 게 주식 투자를 하면서 기분이 좋은 시기는 거의 10분의 1도 안 됐던 것 같아요. 실제로 통계로 나온 퍼센테이지가 네. 그 미국 모닝스타에서 그 통계를 낸 적이 있었는데, 투자를 하면서 수익이 나는 어떤 종목에 대한 보유 기간을 100%라고 봤을 때 내 수익의 대부분을 만들어주는 상승의 시기는 100% 중에서 7, 8%밖에 안 된대요. 아, 그래요? 제 경험에서도 제가 투자를 할 때 어떤 종목을 1년을 투자하면 11개월은 기분이 나빠요. 근데 마지막 한 달 사이에 다 올라가지고 전체 수익률을 만들어줬었거든요. 이번이 그런 시기인지 네. 아니면은 데드캣 바운스라서 사람들이 방심하면 안 되는 시기인지 사실 아무도 모르죠. 뭐 오늘의 상승 강도가 세다곤 하지만 이게 또 어떤 식으로 이제 반전이 될지도 모르는 거고. 그래서 저는 기분은 좋되 방심은 하지 말자라는 기조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을 좀 구체적으로 실행으로 좀 옮기면요. 네. 지금 딱 그럴 것 같거든요. 이게 앞으로 이렇게 분위기가 계속되면 이제 진짜 생각해보면 2100에서 2400까지도 되게 스물스물해서 어느 순간 올라온 것 같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갑자기 어제 CPI 지수 발표 네. 때문에 확 올라왔잖아요. 네. 야, 이제 이거 진짜 가는 거 아니야? 해서 더 태워야 될 것이냐. 네. 아니면은 이거 그럼 많이 올라왔는데 이렇게 많이 올라오면 조금 이렇게 팔아가지고 네. 이익을 실현하는 게 맞는 것이냐 고민이 좀 될 것 같거든요. 네. 제가 생각하는 현명한 투자자는 가능한 판단을 뒤로 미루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제일 해서 안 되는 두 가지 행동이 있다고 하면은 둘 다 어떤 특정 극단으로 치닫는 행동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오늘 상승세가 강하니까 이제 끝났어. 그러면서 뭐 신용을 쓴다든지 레버리지 확 태워가지고 네. 영혼의 베팅을 하는 분들, 만약에 이러다가 다시 꺾이게 되면은 손실을 굉장히 키울 수 있거든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금리 역전도 이미 일어났고 뭐 이게 그 CPI가 떨어진다는 게 경기 침체니까 당연히 더 많이 빠질 수 있고, 지금은 데드캣 바운스고 그러니까 조금 올라왔다고 해가지고 또 막 현금화를 망창 해가지고 나는 진짜 진바닥까지 기다릴 거야. 그랬다가 만약에 이게 다시 모든 게 정상화되면서 하단으로 내려가는 기회를 안 주고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바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오늘 기분 좋은 거는 그냥 오늘일 뿐이고, 가능하면 그 바닥에서부터 수익권이 왔다 그러면은 뭐 현금화를 할 수는 있겠지만 너무 많이 할 필요도 없고, 그냥 만에 하나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를 보완할 정도의 소수의 현금 비중 추가 정도면 될 것 같고요. 항상 그래요. 재미없는 답변이, 그러니까 재미없는 투자가 오래 살아남아서 결국에는 더 큰 리턴을 주는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서 레벨이 좀 더 올라간다 그러면은 수익 실현은 아주 조금 할 거고, 그럼 그거는 보험처럼 이제 들어놓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주 조금이라고 하면은 뭐 한 10%, 뭐 20% 이 정도 네, 될까요?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 보유 종목 중에서 삼성전자도 전자를 제가 5월부터 물려서 갔거든요. 5월부터 물렸는데 오늘 양전이 됐더라고요. 기분은 좋죠. 근데 항상 이럴 때 방심하면 안 되거든요. 여기서 좀 더 올라가야지 현금화가 가능할 것 같고, 지금은 이제 기분만 좋고 일단 지켜보는 식으로 하려고요. 네. 그러면
앞으로의 흐름 뭐 이게 뭐 확률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긴 하겠지만 네. 그 작가님께서 보실 때는 이런 흐름이 조금 뭐또 내리락도 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우상향으로 올라갈 것이냐 네. 내년까지만 예측해 본다면 네. 아니면은 진짜 데드캣 바운스로 한번 기회를 준 것이냐 좀 어떤 쪽으로 좀 마음을 쓰세요? 좀 마음 안 써요. 아까 말씀드린 딱 그대로예요. 네. 어떤 방향이든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네. 대신에 최악의 상황이 왔을 때를 대비해서 현금을 막 50% 넘게 갖고 그거는 제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되 네. 만에 하나 정말 큰 위기가 왔을 때 제가 아웃되지 않고 그 진바닥에서 소수의 자금을 투입해서 더 큰 반전을 노릴 수 있는 정도만 가져가는 어떻게 보면 9대1 정도? 9대 1이요? 9대1 정도 생각. 주식을 9.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현금을 다 소진하진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 한 이제 10% 정도 네, 만약에 더. 수익이 난다면 좀 더 챙겨 놓을 것 같아요. 그렇게. 그러면은 원화 채굴 같은 거를 네. 열심히 해서 네. 원화를 벌면 그거를 주식에 더 넣는 건가요? 원화 채굴은 할 수 있으면 절대로 멈추지 않아요. 어찌됐든 시드가 크면 클수록 같은 수익률도 더 수익금이 커지잖아요. 네. 그래서 본업이나 이제 투자 외에 수익이 있을 때는 그거를 최대한 계속해서 주식 자금으로 넣는 거는 디폴트인 것 같아요. 항상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네. 뭘 이렇게 뭐 100만 원씩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럴 때는 자기가 갖고 있는 포트에다가 넣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운 종목에다 넣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마다 다를 것 같은데 네. 저는 그런 식으로 해요. 만약에 돈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일단 계좌에 현금으로서 집어넣거든요. 네. 근데 지켜보고 있다가 사실 저는 매수를 1년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4번 정도밖에 안 했어요.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런 기회가 올 때 그 돈을 투입하는 용도로 일단 옮겨 놓는 거죠. 그러면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다가 주로 넣으시는 거네요. 보유하고 있는 종목인 경우도 있고 그때 장의 상황에 따라서 만약에 다 같이 많이 떨어졌다 그러면은 평소에 사고 싶었는데 가격이 안 맞아서 못 샀던 것들도 조금씩 보초 병식으로 사기도 하고요. 그러시군요. 다들 비슷하실 거예요. 근데 성향에 따라서 어떤 특정 종목에 집중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 종목에 대한 물타기 용도로 쓰는 게 맞을 거고요. 저는 이제 비중은 특정 종목들에 좀 많이 몰려 있는 편이고 대신에 보초 병식으로는 최근은 좀 더 늘려서 사고 있어요. 종목수를. 그렇게 하시는 거군요. 네. 그러면은 만약에 한 종목이 마이너스가 된 거예요. 네. 물타기는 어느 시점에 이렇게 판단을 해서 더 드세요? 물타기는 일단 최초에 물타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고 하면은 그거는 그 본인이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최초의 투자 아이디어, 그 아이디어가 살아있으면 주가만 빠져서 내 계좌에서 평가 손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건 오히려 추가 매수 기회가 되는 것 같고 만약에 내가 최초에 생각했던 아이디어와 좀 다르게 흘러갔다. 그래서 내 아이디어가 훼손됐다. 그러면은 물타기를 그냥 무작정 하는 거는 현명한 판단은 아니겠죠. 오히려 기회비용 측면에서 다른 더 전망이 좋은 다른 종목을 생각해야 할 수도 있을 거고 최초의 의사결정은 물타기를 해도 되는 종목인지 아닌지 되는 종목이라고 하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물타기 하는 거죠. 네. 종목이 네. 이제 오늘 좀 많이 올라와서 이제 진짜 양전이 되신 분들도 있긴 할 텐데 네. 예를 들어 이렇게 종목을 내가 뭐 예를 3개를 갖고 있는데 네. 이게 마이너스 폭이 다 다른 거예요. 네. 근데 다 괜찮아. 네. 그냥 일반적으로 코스피의 상위권에 위치한 네. 기업들인 거예요. 네. 그럼 이 마이너스인 상태에서도 리밸런싱을 하나요? 하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좀 오랫동안 투자를 하면서 내공이 쌓인 분들은 거의 다 하시는 것 같아요. 마이너스 상태에서요. 네. 근데 그분들의 논리는 현재 내 종목별 수익률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덜 빠진 거를 팔아서 네. 더 빠진 걸 사는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니에요. 반대로 반등장이 왔을 때 하나, 그다음에 어떤 전체 산업의 업황 변화를 판단했을 때 하나 이렇게 해서 더 먼저 더 많이 오를 것 같은 종목에 리밸런싱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많이 빠진 게 만약에 더 빨리 올라갈 것 같다고 생각하면 거기다 넣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넣을 수도 있고. 근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조심스러운 게 우리나라에 있는 주식 투자자들 중에서 그런 판단이 가능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추가적인 수익률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분은 5%가 안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그냥 샀던 거 계속 물타기 하다가 어떻게 잘 되는 게 잘 돼서 수익 내도 충분하거든요. 근데 괜히
나의 빈약한 판단력을 네. 개입시켰다가 내 포트폴리오를 더 빈약하게 만드는 경우도 분명히 있거든요. 정말 많아요. 그래서 고수분들은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뭐 리밸런싱 해야 된다, 교체 매매를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고수분들이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고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해보고, 저는 제가 고수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런 리밸런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의사결정을 개입하지 않아요. 그냥 내 계좌가 손실 보지 않고 나중에 수익을 낼 수 있을 정도면 전 충분하다고 보고, 오히려 그런 심플한 확신이 심플한 행동을 하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저한테는 더 높은 수익률로 찾아왔었거든요. 교체 매매에 대해서 너무 부담감을 갖지 마시고, 결론은 그거예요. 내가 샀던 가격보다 더 싼 가격이 왔다. 근데 나는 이 기업에 대한 투자를 계속 할 자신이 있다. 그러면 언제든 물타기 하시면 돼요. 네. 그게 뭐 어떤 종목을 해야 된다. 그 종목 피킹에 너무 부담이나 열의를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카카오를 보니까 네. 10%를 넘게 오르는 거예요. 네이버도 거의 10%대 같은데요. 하긴 많이 빠지긴 했었죠. 네, 네. 보니까 네이버가 12점. 예, 촬영 시간 기준으로는 9%, 카카오는 12.4%인데 네. 삼성전자는 3.5%, 3% 네. 정도.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너무 이 지엽적인 예를 갖고 온 걸 수도 있지만 네. 삼성전자는 덜 빠졌잖아요. 네.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는 진짜 70%까지도 막 빠졌고. 네. 그랬으면 삼성전자를 이때 좀 팔아가지고 네. 네이버, 카카오를 샀으면 아. 둘 다 또 우량주니까. 네. 지금과 같은 시기에 훨씬 더 많은, 어떻게 보면 훨씬은 아니겠지, 뭐 아니더라도 많은 수익률 얻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다른 인터뷰에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 한창 안 좋을 때였던 것 같은데 그 얘기를 얼핏 드렸었어요. 네이버에 대해서 저는 분석을 안 해봐서 잘은 모르겠지만 20만 원 밑으로 가면은 한번 생각해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가 한 24만 원 정도였거든요. 저희 방송에서 그러셨어요. 아, 그때 네. 여기서 그 얘기했어요. 근데 실제로 20만 원 밑으로 떨어졌어요. 16만 원 막 이렇게까지 갔었는데 맞아요. 근데 결국 저는 못 샀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삼성전자를 모으고 있었고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모멘텀을 강하게 받는 종목들이다 보니까 반등이 오게 됐을 때 세게 올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내년 이맘때쯤에 삼성전자와 비교했을 때 그 수익률이 더 높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닐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저는 높을 건지 아닐 건지에 대한 판단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럼 그렇게 봤을 때 제가 삼성전자를 사야 되냐 네이버로 분산을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결국엔 저는 삼성전자에다가 물타기만 더 했는데 뭐냐면 내년에 만약에 그 상황이 좋아지고 주가가 회복했다고 했을 때 올해 좀 빨리 왔지만 네이버나 카카오를 제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샀을 때 오래 못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반등 왔을 때 그냥 팔아버렸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몇 년 동안 계속 봐왔던 기업이고 언제쯤 들어가면 된다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감이 있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끝까지 수익을 내고 큰 수익을 내고 나올 자신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때 코로나 때도 그러셨잖아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네이버 카카오든 삼성전자든 뭐 2년 정도 보유했을 때 50%에서 100% 수익이 난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는 7, 80%까지는 수익을 버틸 각오가 돼 있는데 네이버 카카오는 20, 30%대에서 왠지 그냥 만족하고 팔아버렸을 것 같은, 혹은 불안해서 팔아버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제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수익률을 낼 것이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확실한 수익을 취할 수 있을 것이냐를 기준으로 의사결정을 해요. 그래서 뭐 다른 진짜 고수 투자분들에 비해서 제가 연평균 수익률이 막 더 높거나 그렇진 않거든요. 근데 저는 연평균 한 20% 수익은 굉장히 꾸준히 냈어요. 그런 게 이제 제 개인적인 투자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아까 삼성전자가 네. 이제 빨간불로 바뀌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이런 시점에서는 더 투입을 하시는 건 어떻게 고민하시나요? 고민이 됩니다. 고민하세요? 사실은 지난주에 좀 많이 싫었었어요. 어차피 왜냐면 그때 더 싫을 수 있었던 게 평단가로는 손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0%일 때 샀으면 더 좋았겠지만 마이너스 5%라도 어찌됐든 손실이니까 물타기 하면 효과는 있다. 그래서 좀 더 샀죠. 근데 어떻게 될지 몰라요. 왜냐면 지금 강세장으로 전환되는 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면 순환 매장의 가능성이 높은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좀 지수가 올라오면서 일찍 수급의 버프를 받았잖아요. 그 말은 어느 정도 삼성전자나 뭐
2위 기업이 LG 에너지 솔루션인데 이런 초대형 시총주들이 먼저 수급을 받으면 그 다음으로 온기가 다른 쪽으로 넘어가는 순환매 장세가 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먼저 올랐던 애들은 좀 쉬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너무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삼성전자를 예. 혹시 매도를 한다고 하면 네. 어느 정도 지점에서 좀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작년 1월 달 같은 그런 모든 사람들이 삼성전자와 메모리 반도체에 열광하는 시기가 오기 전까지는 안 발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기대 수익률은 50%에서 한 80% 정도? 그 정도 보고 있고 밸류에이션 기준으로는 삼성전자가 PBR 1.2 미만일 때 최고의 투자 기회라고 하면은 1.67, 1.8 그쯤 되면은 그때부터는 좀 분할 매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중간에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중간중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종목이 있는데 이거를 좀 사보고 싶다 그러면은 수익 난 걸 팔아서 사는 게 더 마음이 편하니까 일부 덜어낼 수 있는데 최종적으로 뭐 전량 매도를 한다든지 의미 있는 뭐 3분의 2 이상 매도를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 정도 밸류에이션까지는 기다리려고요. 그러니까 그때 코로나 때도 하신 방법을 네. 지난 방송에서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그런 게 또 한 번 반복될 수도 있는 거네요. 이게 경기 사이클 네. 순환주고 이러니까. 그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지난 20년 동안 그렇게 되었는데 갑자기 향후 2, 3년 동안 세상이 완전히 바뀌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역사적으로 검증된 흐름을 좀 활용을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그 주식이 이 정도 가격 오면 무조건 사야지 했는데 그때 떨어지면은 네. 그 떨어진 이유가 이제 막 뭐 지금은 이제 매크로 이슈 같은 게 너무 강력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또 이제 그 과거에 그렇긴 했는데 또 지난 20년은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이렇게 된 보장이 있냐 또 이렇게 막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네. 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고 하는데 네.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생산 기지를 또 미국에다가 또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하고 네. 그러면은 이거는 또 과거랑 완전 달라지는 거 아니냐 또 막 이런 이슈를 갖다 대면 또 막 이게 흐려진단 말이죠. 그 결심이 네. 약해지고.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피터 린치였나 그랬는데 그런 격언을 한 적이 있어요. 주식 격언 중에서 가장 비싼 값을 치러야 하는 말은 이번에는 다르다 라는 말이다 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다르다가 굉장히 비싼 값을 치러야 하는 뭐라 그러지 행동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당연히 기존에 없던 세상으로 바뀔 때 큰 투자 기회가 오기도 하고 큰 위기가 오기도 하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 팩트는 그거예요. 문명은 계속해서 발전해 왔고 앞으로도 발전할 거고 당연히 그 사이에 부침이 있을 건데 부침이 있을 때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거기에 적응해 왔다는 거죠. 이건 약간 조지 소로스의 재기성 이론이랑도 비슷한데 모든 작용은 반작용을 낳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진짜 전 세계가 멸망하는 줄 알았지만 결국에는 다시 정상화되어 왔잖아요. 사람들이 거기에 적응을 하면서. 맞아요. 다른 이슈들도 비슷할 거예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해서 전쟁이 났는데 그 전쟁에 대해서도 투자자들이 적응을 했어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지금은 가능성이 높다고 하지만 침공하고 나서도 거기에 대해서 또 적응을 할 거예요. 투자자로서 명심해야 되는 거는 사건을 예측하는 게 아니라 사건에 대응만 해도 돈을 벌 수 있거든요. 그리고 특정 사건에 대해서 너무 큰 타격을 입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어떤 포트폴리오를 준비를 하는 그 정도의 예방만 되어 있으면 결국에는 돈을 벌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 아까 그 연 한 20% 정도 수익률을 내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삼성전자 주식 투자를 볼 때 많은 네. 분들이 이거 느리고 너무 네. 답답하고 막 그런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런데도 삼성전자 주식으로도 20%가 가능한가요? 가능할 때 사야죠. 요 사례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에 지금 배신감을 느낀 투자자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많죠. 네. 작년 1월쯤 사셨던 분들. 솔직히 그분들이 잘못한 거긴 한데 물타기를 안 하더라도 그 가격에 산 분들이라도 언젠가는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어요. 다만 본인의 경솔함 때문에 더 오래 기다려야 되는 것뿐이에요. 그 2017년에 삼성전자가 메모리 사이클에서 고점을 찍었을 때 그러니까 그 주가 측면에서 고점을 찍었을 때 그런 소문이 돌았었어요. 뉴스로도 한번 나왔었어요. 어떤 개인 자산가가 2천억 어치를 삼성전자를 샀대요. 2천억이 있는 분이 삼성전자에 거의 뭐 이제 어마어마한 양을 투자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가 삼성전자 주가 그때 고점이었어요. 그리고 2018년까지 해서 계속 떨어졌었거든요. 그 사람 망한 거 아니냐. 사람들이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전 속으로 그렇게 했어요. 2천억이 있는 사람을 걱정한다고? 그 사람은 안 팔았어요. 그리고 안 팔았겠죠. 그리고 2019년인가 2020년 이후부터 해서 전고점을 뚫고 갔어요. 그때 샀던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까지 갔어요. 그리고 2021년 1월에 거의 10만 전자 간다고 그 정도까지 올라갔었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굉장히 긴 장기 차트를 봤을 때 꾸준히 우상향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기업들은 단기 고점에 사지 않는 게 좋겠지만 단기 고점에 물리더라도 결국에는 수익 실현을 하고 나올 기회가 생기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특히 내가 정말 실력이 뛰어나고 빈번한 매매로 어마어마한 돈을 벌 수 있는 내공이 아니다. 그거를 인정하는 분일수록 좀 선이 굵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아까 좀 말씀해주신 그 PBR 기준으로 네. 예를 들면 1.5나 뭐 6에도 살 수 있지만 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위로 갈 수 있지만 네. 1.0이나 1.1대 사는 게 네. 더 좋은 거잖아요. 네. 네. 그리고 50% 수익 낼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지는 네. 거고. 그렇게